안녕하세요. 서울대학병원의 한원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라매 병원의 유방외과 천종호입니다. 오늘은 천종호 선생님이 강의를 주로 해주실 거죠? 예, 네, 오늘 뭐 환자분들이나 또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그런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천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시면서 중간중간에 저하고 또 그 디스커션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한원식 교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방암 현황을 봤을 때 이제 유방암이 여성암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국내 유방암 현황을 봤을 때도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존율을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치료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병률이 높고 그만큼 유방암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진료를 보면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어떤 음식이 유방암에 좋냐, 그리고 어떤 음식이 유방암에 나쁘냐를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이랑 유방암 간의 관계를 알려면은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음식과 이제 유방암과의 연관성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환자분들을 모아두고 이쪽 환자분들은 이 음식을 무조건 많이 드세요, 저쪽 환자분들은 이 음식을 무조건 드시지 마세요 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제까지 환자분들을 후향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 아,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좀 더 좋더라, 더 나쁘다, 이런 결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딱 밝혀진 것은 없는데, 인터넷에 보면 엄청 잘못된 정보들이 범람해 있어서 이번에 해당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들이랑 음식들을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 유방암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콩입니다. 콩에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물질인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유방암 한우분들은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들어간 호르몬제나 아니면 피임약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발 위험도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인데, 이 여성 호르몬과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분자 구조적으로 엄청 비슷하게 생겨 있어서 환자분들이 이소플라본도 유방암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 알파 소형체에 작용을 하고,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 베타 소형체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기전이 서로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있을 때 암세포 표면에는 특히 이제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에스트로겐이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암세포를 증식하게 만들지만,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는 이런 수용체 안테나에 이소플라본이 붙어서 에스트로겐이 작용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콩이나 콩 제품류를 많이 드신 분들이 유방암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봤더니 유방암 발생률을 10% 정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있었고, 유방암 한우분들을 대상으로 봤더니 콩이랑 콩 제품류를 많이 먹었을 때 유방암 치료 후 재발률을 0.67배, 0.75배, 0.66배 낮춘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콩은 유방암 한우분들이 저는 편하게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콩 색깔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검은 콩이든 흰 콩이든 팥이든 완두콩이든 전혀 상관없고, 근데 우리나라 식이 대부분이 콩이 들어간 두부나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충분히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한우분들을 보면은 이 콩을 갈아서 환우로 만들어서 이제 유방암에 좋다고 하니까 매일 하나씩 드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고용량 추출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호르몬 수용체가 과활성화되어서 유방암에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어서 웬만하면 그렇게는 드시지 말고 일상에서 먹는 콩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과일과 야채가 있는데, 과일과 야채는 일반적으로 생각만 해도 그냥 유방암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유방암이 아니신 분들을 대상으로 봤더니 유방암 발생률을 낮추고, 특히 이제 야채랑 과일을 함께 섭취했을 때는 0.89배, 라즈베리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은 0.82배,
그리고 녹색 이파리를 가진 엽채류 채소는 0.70배 유방암 발생률을 낮춘다고 합니다. 이제 베타카로틴이라고 당근이나 호박,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요 영양소는 우리 유방암 중에서 가장 안 좋다고 알려진 호르몬 음성 유방암을 0.8배 감소시킨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일이나 야채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이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기도 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암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기도 하고 아까 콩의 경우처럼 호르몬 수용체 기전을 억제해서 암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한우분들을 대상으로 봤더니 과일과 야채는 사실 유방암 치료 후에 생존율과 재발률과는 무관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부분이 이제 오래된 연구고 관찰 연구긴 하지만 야채랑 과일을 많이 먹었을 때 생존율이랑 재발률이 더 좋다는 건 없었고 오히려 조금 더 좋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혈중 베타카로틴이 높으면은 유방암 재발률과 사망률이 낮다는 결과도 있었고 하루 식이섬유를 많이 먹었을 때도 유방암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었으며 시리얼 같은 통곡물 섬유를 섭취했을 때도 점체 사망률이 0.88배 감소하는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과일이랑 야채를 적어도 이제 유방암에 해를 끼치지는 않고 건강 관리랑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므로 유방암 치료 후에도 되도록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시리얼이라는 것이 이 시청자분들이 혼동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시리얼이라고 그러면 아침에 우유에다 타 먹는 시리얼을 생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죠?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제가 좋아하는 시리얼은 콤프로스트 이런 설탕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간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네. 몸에 안 좋은 거고 이제 통곡물로 만든 걸 말하는 거죠. 네, 네. 건강하게 만들어진 설탕이 안 들어간 그런 통곡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햇볕을 봤을 때 피부에서 합성이 되기도 하고 영양제로도 많이 보충을 하고 있고 특히 유방암 한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일 때 폐경후에는 아로마테이저 차단제를 저희가 처방을 하는데 이때 부작용으로는 골다공증이 있어서 저희가 주로 비타민 D를 처방합니다. 이 비타민 D를 이제 효과를 봤을 때 유방암 치료 후에 생존율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413명의 환자를 연구를 봤더니 혈중 비타민 D가 높은 환자들이 유방암 사망률이 0.58배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고 1,666명 환자 연구에서는 이제 오히려 전체 사망률이 0.72배 감소하고 이 효과가 폐경후 여성에선 더욱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환자분들 편하게 드셔도 되고 이 기전은 이제 암세포의 주위에는 작은 혈관들이 엄청 생겨서 암세포에 혈액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 비타민 D가 주위의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해서 암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 비타민 D를 잠깐 드시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드실 거면은 좀 꾸준히 오랫동안 복용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다시 보면은요, 제 생각에는 이제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높은 거랑 높은 환자와 낮은 환자를 비교한 거잖아요. 네. 그것과 비타민 D를 그럼 섭취하면 좋은가는 다른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는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이게 비타민 D를 먹는다고 해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 검사를 했을 때 혈중 비타민 D가 낮아 있는 환자는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몸에 나쁘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그게 저 무작위 배정 연구가 사실 있어요. 바이탈 연구라고 해서. 맞습니다. 알죠. 네. 비타민 D를 이제 한 군은 섭취하게 하지 않았을 때 양군 간에 이제 암 발생에 차이가 없었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먹는 것이 과연 진짜 암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다른 그런 역학적이나 뭐 기초 연구에서는 그럴 듯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중재를 해보면 또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해가 그럼 있느냐?
그거는 또 잘 모르잖아요. 이게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어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드시는 거는 별로 권장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저 레벨을 자꾸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으니까는요. 네, 너무 그 비타민 D 레벨에 그 집착하실 필요도 없고 비타민 D를 불필요하게 많이 드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타민 D 피 검사해달라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이 네. 계신데 일단 보험도 안 되고 크게 의미 없다고 늘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주사제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으시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기타 비타민은 어떤가 했을 때 기타 비타민 및 항산화제와 유방암 간의 관련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나 E 같은 항산화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은 유방암 생존율이 아니라 전체 생존율을 증가시켰지만 하지만 종합 비타민은 유방암의 재발률과 생존율과는 무관하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기타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 검정색 선이 이제 회색 선 이에 걸쳐 있으면은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데 칼슘이나 엽산, 비타민 A, C, E 거의 대부분의 비타민들이 유방암과는 크게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유방암에 좋다고 일부러 비타민을 챙겨 드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본인의 건강을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비타민을 드시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부 또 엽산이 좋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나 보네요. 전혀 네, 저기 보면은 네, 차이가 없네요. 엽산도 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나와 있어서 네. 일부러 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인 EPA와 DHA가 많이 들어있어서 되게 좋은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고 연어나 고등어, 참치 등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데 영양제로도 복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연구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오메가3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재발률이 0.72배 감소하고 전체 사망률 또한 0.59배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서 환자분들한테도 오메가3 드셔도 된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것은 유방암 환자에서 연구죠. 네, 맞습니다. 저거를 이제 약으로 먹는 것보다는 실제 생선을 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저도 약보다는 생선으로 많이 많이 그 음식으로 많이 드시는 게 좋다, 건강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오메가3를 고지혈증이나 눈 건강 이럴 때 비타민으로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드시는 거는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음식으로 드시는 게 더 좋을지는 사실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연구는 그냥 혈중 농도를 잰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약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 비교한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네. 많이 먹었을 때보다는 피 속의 수치를 보고 수치가 높으니까 좋았다 이런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랑 녹차입니다. 커피의 경우에는 어떤 연구들은 크게 유방암과 상관이 없다라는 결과도 있는데 많은 연구들에서 커피가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춘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커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이 들어서 항산화합물이 풍부해서 세포 손상 및 염증을 줄이고 암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인데 8,900여 명의 유방암 환자를 분석했을 때 하루에 3잔 이상 마신 경우 전혀 마시지 않은 환자분들에 대해서 사망률이 25% 낮아졌고 하루에 한 잔 마실수록 그게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치료 전에 커피를 얼마나 먹었냐는 전혀 무관하다는 결과가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커피는 아메리카노나 드립 커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끔 이제 맥심이나 상호명 말해도 그 설탕이 들어가 있는 커피나 바닐라 라떼, 믹스 커피 네. 같은 것들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이 설탕은 유방암에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런 커피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커피를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일부러 안 마시던 커피를 일부러 억지로 마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도 이제 저 해석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저 환자분들을 이제
우리가 무작위로 한 군은 마시게 하고 한 군은 마시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냥 설문조사해서 맞습니다.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많이 마신 분들이 사실 더 건강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죠. 뭔가 커피도 네. 많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정한 비교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주의를 항상 해야지 되는 거고 실제 그래서 암 드시던 분들이 그러면 커피 먹으면 좋아지냐 이거는 사실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는 해야 돼서 무리하게 또 일부러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원래 즐기시던 분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면 다른 문제는 뭐냐면 잠이 안 올 수가 있잖아요. 불면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유방암 환자들은 호르몬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워낙 불면증이 많이 오는데 이제 커피까지 많이 마시면 더 잠을 못 주무실 수가 있으니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사실 좋고 오전에만 드시고 오후에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게 넣은 이유가 환자분들이 커피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좋아하시는 커피를 못 먹네라고 슬퍼하시는데 그럴 그건 필요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원래 드시던 분들은 계속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녹차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녹차는 전체 사망률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이 마신 경우에 이제 마시지 않는 환자에 비해서 사망률이 낮았다라는 거지만 아까 한원식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녹차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뭔가 다른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사망률이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신다고 해가 될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커피하고. 네. 다음은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이제 항산화 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면역력 증가, 항노화 작용이 있다고 이제 많이들 광고를 하고 있고 많이들 드시고 계신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셀레늄도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춘다라는 결과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먹어서 좋다가 아니라 혈액 속에 셀레늄 농도가 낮은 환자들이 이제 사망률이 2.3배, 2.5배 높다고 이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셀레늄은 영양제로도 많이 있지만 과일이나 야채, 생선, 달걀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에도 충분히 들어있어서 굳이 더 억지로 챙겨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셀레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쳐보니 흑마늘, 무슨 버섯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셀레늄은 적정 용량을 벗어나면 오히려 과하게 섭취하면은 부작용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좋은 음식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술입니다. 술은 유방암에 안 좋다고 아주 많이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 종류와 상관없이 맥주, 소주, 와인, 양주 전부 상관없이 알코올이 들어간 거는 몸에 안 좋고 이건 한국 유방암학회에서 나온 이제 유방암 백서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어떤 주종이든 하루 알코올 10g을 섭취하면 폐경 여부에 관계없이 7에서 10% 정도 유방암 발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2잔씩 술을 마시면 유방암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시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는데요. 이 기전을 보면은 우리 몸에 술이 들어왔을 때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과하게 활성화되어서 이에 따라 세포 증식이 되고 유방암 발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술은 당연히 안 좋죠.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간에서 합성이 돼서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모든 암의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유방암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의 중요한 영양소들이 흡수율이 떨어지고 이제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암이 이제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유방암 치료 후에는 어떤가 봤을 때 술은 유방암 치료 후에 재발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초기 유방암 환자 한 1,8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일주일에 서너 잔 알코올 섭취는 유방암 재발률을 35% 그리고 사망률을 52% 증가한다고 하고 마시는 양이 증가할수록 그 위험도는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술 조금이라도 마시면 안 되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웬만하면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니까 웬만하면 절주하시고 금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그 예전에 어떤 한 할머니께서 제가 수술했던 분인데 이제 7, 80대셨는데 내가 이제 남은 여생 동안 남편이랑 매일 밤에 술 한잔 하는 게 낙이었는데 이것도 못 마시게 하냐 말씀을 하시는데 가끔씩 한 잔 먹는 거 정도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절주만 하고 이걸 딱 끊을 자신만 있으면은 가끔 드시는 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와인 같은 경우에는 가끔 한 잔 드시는 거는 오히려 몸에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지만 않고 절주하십시오. 확실합니까? 네. 한 잔이라도 먹으면 안 좋다는 연구들이 많은데 사실은.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잔이라도 먹지 말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술을 진짜 그거를 한 잔이라도 먹지 못했을 때 그 스트레스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끔 먹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드시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그러면 아예 술 절대 못 마시게 그래서 하나요? 저는 뭐 그래서 가끔 어쩌다가 뭐 이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슨 뭐 날이라든지. 그래서 먹는 거는 뭐 괜찮지만 이제 습관적으로 먹는 게 좋지 않다. 매주 뭐 꼭 먹는다든지 매일 먹으면 더욱더 안 좋겠죠. 그런 식의 이제 습관적인 음주는 좋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또 굉장히 희한한 또 거는 저 유방 환자들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는요. 술을 먹는 사람들이 더 재발이 적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 결과는 제가 못 봤습니다. 네, 그런 연구도 있어서 이게 좀 일관성이 없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그 바이어스가 있죠. 이게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건강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고 아무래도 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연구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안주도 저희가 환자분들이 많이 마실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대부분 이제 술 안주가 다 건강에 안 좋고 암에 좋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지방이 많거나 뭐 기름에 튀겼거나 뭐 다 그런 거니까 좋지 않죠. 네. 그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붉은 육류와 가공육, 포화지방산입니다. 이 가공육 같은 경우에는 소세지나 베이컨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일으킬 수 있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FDA에서는 이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도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유방암 아니신 분들을 대상으로 가공되지 않은 붉은 고기, 가공육이 아닌 고기는 유방암 발생률과 무관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 병원 예방의학과의 강대희 교수님 이 연구를 하신 게 있는데 아직 논문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일반 고기를 먹었을 때는 오히려 유방암 발생률을 줄인다라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붉은 고기는 일반적으로 드셔도 되지만 가공육의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률을 1.2배 증가시킨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그 유방암 발생률이 1.5배 정도 증가를 하고 이는 술을 안 마셨을 때에도 발생률을 올리기 때문에 가공육도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공육이라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소세지나 베이컨 등 이렇게 조리된 프로세스된 이런 음식들을 일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세지, 햄, 베이컨 뭐 이런 것들이죠. 네. 뭔가 이제 이 딱 봤을 때 고기의 원래 형체가 아닌 것들 네, 그런 거는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워 먹는 고기들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공육포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 이유가 왜 가공육이 안 좋냐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은 포화지방산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ROS라고 활성산소정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런 활성산소정은 우리 몸에 있는 정상 DNA를 공격해서 DNA를 파괴시키고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전자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진행이 되고 암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포화지방산이 몸에 나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만은 유방암 발생과 그리고 유방암 한우분들의 재발에도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이제 한우분들이 이제 나는 폐경이 됐는데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이제 안 나오는 게 아니냐 하십니다.
하지만 이 몸에 있는 지방에서는 아로마테이즈 작용이라는 것에 의해서 에스트로겐이 생성이 되고 분비가 되고 비만일수록 지방이 많을수록 이 호르몬 수치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만 관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늘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육을 먹게 되면은 비만일 확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비만으로 인해서 유방암이 더 발생을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환우분들 사이에서는 암 환자는 이제 고기를 먹는 게 나쁘다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그게 우리가 암과 싸우기 위한 면역 체계가 확실히 좋아야 되는데 고기를 안 드시게 되면은 영양소가 불균형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더 오히려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붉은 육류 말고 그러면은 닭고기나 뭐 생선 이런 건 어떤 거예요? 하얀 고기. 하얀 고기는 생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좋다고 알려져 있고 다른 고기들도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뒤에 회도 얘기 네, 나오죠. 회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가공육을 유방암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어땠냐 했더니 가공육은 유방암 치료 후에 전체 사망률을 1.52배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따로 증가시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이제 가공육이 유방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수 있지만 가공육을 많이 먹었을 때 비만이나 아니면 다른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공육을 절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끔씩 어쩔 수 없을 땐 드셔도 되지만 운동을 통해서 비만 관리하고 건강 관리를 더 중요시하라고 이렇게 늘 환자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외에 탄수화물이나 일반 지방은 어떠냐 봤을 때 연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폐경 여성에서 호르몬 음성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저지방 식이는 유방암의 발생률과 유방암 발생 시 사망률을 낮추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섭취를 줄였을 때 유방암 치료 후에 재발률을 24%나 감소시켰다라는 결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것들을 전부 다 안 먹으면은 우리가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뭐 항상 늘 저지방 먹을 수는 없고 가끔씩 어쩔 수 없이 고지방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비만으로 인한 영향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남들처럼 식사를 해도 되지만 체중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탄수화물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단당류가 나쁜 거잖아요. 네. 정제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그 어쨌든 이제 설탕이나 우리 흰 쌀밥이랑 또 흰 뭐 밀가루 이런 게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한다고 그래서 혈당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음식들이 비만도 유발하고 또 당뇨병 같은 또 대사 질환도 만들지만 그런 게 또 일반적으로 암에도 좋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노화와 암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사실은 피하는 게 좋고요. 지금 뭐 먹을 게 없다 그랬지만 가능하면은 그 이런 흰 쌀밥이나 흰 국수, 뭐 떡 이런 거는 피하시고 통곡류, 보리, 뭐 무슨 그렇죠? 그런 이제 잡곡밥 이런 걸 많이 드시는 게 탄수화물 섭취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여쭤보시는 거는 우유랑 유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우유랑 유제품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는 유제품, 우유가 아닌 유제품은 유방암 발병률을 0.85배 감소시키고 우유는 유방암 발병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과도하게 우유를 섭취하는 거는 유방암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드셔도 되지만 일부러 우유를 많이 드시는 거는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우분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고지방이 포함된 유제품 섭취는 유방암 치료 후의 사망률을 1.5배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지방이 포함된 유제품 섭취는 유방암과는 이제 전혀 무관했다는 결과가 있었던 만큼 이런 치즈나 요거트 이런 음식들은 드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저지방으로 들어가는 유제품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우유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우유가 이제 유방암에 좋지 않다는 거는 근거가 없고요. 예전에 이제 그런 설이 있었어요. 젖소를 키울 때 그 젖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에스트로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우유에 그런 성분이 들어가서 유방암이 안 좋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별 근거 없는 얘기고 대부분 연구에서는 우유 그 섭취하고 별 관계 없다. 특히 우리 이제 서울대학교 예방의학 교실 연구에서는 오히려 우유 먹는 분들이 더 좋다고 나온 연구도 있습니다. 네. 우유는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으로 해랑 육회입니다. 이제 한우분 이제 해랑 육회가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항암 치료 중에는 우리가 면역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생충이나 세균 감염에 취약해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먹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항암 종료 이후에는 보통 항암 끝나고 한 달 이후부터는 편하게 섭취하셔도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회는 건강에 좋은 고단백 식품이고 오메가3 지방산 아까 좋다고 어느 정도 좋다고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이 다량 포함됐기 때문에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도 있어서 회랑 육회도 항암 기간만 아니면은 편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막 회가 너무 먹고 싶은데 몇 년 동안 참았다가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동안 못 드셨다고. 그래서 저 치료하고 한 네. 4, 5년째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회는 뭐 전혀 상관이 없고 사실 없어서 못 먹죠, 그죠? 네,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이제 또 여쭤보시는 거는 석류, 백수호, 홍삼, 칡 등입니다. 이 음식들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음식들 안에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우분들이 이런 음식들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까 술은 유방암에 좋지 않은 것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는데 이런 음식들은 아직까지 명확히 연구된 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석류 같은 경우에는 과일 자체로는 뭐 가끔씩 드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석류즙이나 과도하게 섭취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을 늘 말씀드리고 백소나 홍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석류가 에스트로겐 같은 작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에스트로겐 같은 아까 콩이랑 비슷하게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같은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이랑 말씀하시죠. 아니요. 콩의 파이토 에스트로겐하고 석류의 아까 성분하고 네. 그게 같은 건 다른 성분으로 다른 성분입니다. 다른 거예요? 네. 어떻게 다르죠? 이게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비슷하게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왔을 때 작용하는 기전도 다르고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에스트로겐을 억제할 수 있는 기전을 활성화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에 있는 성분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석류에 있는 성분은 나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제가 그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냥 드셔도 된다고 사실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연구된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일부러 많이 드시지는 말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에스트로겐 비슷한 성분이 들어왔을 때 에스트로겐 신호전달 차기가 오히려 과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지만 조금씩 먹었을 때 최소한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든지 과하게 드시는 거는 좋지 않다. 석류를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일이 거의 없긴 하잖아요. 네. 굳이 막 찾아서 먹지 않는 한, 네. 너무 많이만 안 드시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수호랑 홍삼칡, 한약에도 같은 성분은 아니지만 이제 에스트로겐이랑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이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게 만약 연구되어진 것도 없고 오히려 이런 성분들이 간에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이제 간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약들 간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서로의 효능을 항암이나 우리가 항호르몬 치료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약들 때문에 효능을 방해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 치료 중에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음식들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끔씩 할머님들이 이거 홍삼 먹으니까 힘이 좀 많아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 가끔씩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홍삼 같은 경우는 좋다는 연구도 사실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규모의 이제 뭐 일반인이나 환자들 대상한 연구는 별로 없고 대개는 뭐 세포 연구라든지 동물 실험 이런 연구들에서는 다 암에 좋은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인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적어도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홍삼이 몸에 잘 맞으시는 분은 드셔도 상관없지 않은가 네. 생각합니다. 또 드셔도 되는데 너무 과하게만 드시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서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타목시펜은 우리 몸 체내에 들어왔을 때 여러 작용에 의해서 엔독시펜이라는 물질로 변환이 되어서 우리 몸에 작용을 하는데요. 이제 석류나 자몽, 카레에 있는 커큐민, 그리고 홍삼, 임삼 등은 이런 호르몬 이 효소 작용을 방해해서 이 타목시펜이 활성화하는 것을 좀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목시펜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약을 드시고 같이 이런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좀 시간차를 두고 복용을 하시는 게 약에 대한 효능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몽 주스가 그런 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네. 그냥 타목시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뭐 한 번 정도 먹는 거는 상관없겠지만 계속 많이 드시면 타목시펜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음식들 중에서 유방암에 좋은 음식은 콩, 야채 및 과일, 비타민 D, 그리고 뭐 오메가3나 커피 등이 있을 수 있고, 유방암에 나쁜 음식으로는 술과 포화지방의 가공육, 지방, 탄수화물도 설탕도 어느 정도 나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정리해서 보면은 제 와이프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다 똑같이 안 좋고 좋은 음식은 이제 유방암 한우분들께도 똑같이 좋고 안 좋은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운동을 하시면서 이상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쁘고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지를 고민하고 소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고 금주 및 절주를 하시고, 가공육이나 설탕 이런 음식들은 적게 섭취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방암 한우가 아닌 사람들에게 나쁜 음식이 유방암에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게 암에도 좋지 않은 거죠. 그 굉장히 다행이죠, 사실. 네. 그게 반대면 굉장히 뭔가 지키기가 어려울 텐데 안 좋은 게 안 좋으니까 다행이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멀리하고 좋은 거는 많이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요즘에 그 유행하는 게 저거잖아요. 저속노화 아시죠? 들어봤습니다. 그 아산병원의 정의원 교수님이 이제 강조하시는 저속노화, 거기 보면은 그분이 이제 강조하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 같은 게 다 암에도 좋은 그런 음식이고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노화를 늦추는 그런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 암도 막고 또 암 환자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대부분 이제 몸에 안 좋은 거는 뭔가 이제 자극적이고, 그죠? 도파민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항상 이제 자제를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게 다인가요? 네, 준비는 이게 제가 외운 강의 준비는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 질문하신 것들을 한번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주시죠. 네. 정미선님이 질문하셨고, 선생님 암 재발이라든가 남아있는 암세포로 피부가 따끔거릴 수도 있을까요? 1년 되었는데도
유방 통증, 바늘로 찌르는 듯 따끔거림이 있기도 하고 몸 곳곳이 따끔거림 등 재발 등 걱정되네요. 제 환자분들 보면은 대부분의 한우분들이 유방 되게 따끔하다, 아프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네, 이건 중요한 점이 유방암이 아니신 분들, 일반인 분들도 유방이 따끔거리는 증상으로 엄청 많이 유방 진료를 보러 오세요. 그래서 이런 유방 따끔거리는 증상은 재발이랑은 늘 상관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런 거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걱정이 돼서 이런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프다고 재발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어차피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실 거니까 그 검진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브라카진 있는 사람은 어떤 식단이 좋을까요? 교수님 차례. 브라카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이제 브라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유방암 위험이 특별히 훨씬 일반인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다른 식단이라는 건 없는 거고, 아까 말했던 그런 식단을 똑같이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뭐 브라카진에 어떤 있는 분들이 특별한 식단 같은 거는 없습니다. 요즘에 하여튼 뭐 그 환자분이면 이제 치료약도 나오고 점점 이제 치료는 더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유라비 님이 주문하셨고, 항암 치료 중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고기 대신 식물성 단백질, 콩, 두부 등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뭐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고,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고기를 너무 안 먹으면은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고기를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날 것들, 육회로 이렇게 드시거나 데치지 않은 음식들은 오히려 감염의 위험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피하시고 고기를 드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 콩, 두부 등으로도 충분히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동물성도 필요하지 네.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필수 아미노산이 또 고기에만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빈혈이 많이 오잖아요. 항암 치료 중에. 그런 것들 때문에 고기를 또 항암 치료 중에는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드시는 게 그치. 좋을 것 같습니다. 익혀서 드시는 건 네. 괜찮습니다. 제가 할까요? 유방암 예방에 항산화 성분이나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섭취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많이 설명드렸지만 뭐가 이제 유방암 예방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음식이나 약 같은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런 이제 이론만 있는 거죠. 항산화 성분이 혹시 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과학적 근거는 좀 부족하고요. 뭐 해로울 거는 별로 없긴 하겠죠. 그렇지만 일부러 뭐 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찾아 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소화기관도 약해져서 입맛이 없거나 설사가 심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음식을 추천하시나요? 저는 이제 항암을 안 하기 때문에 전문은 아니지만 저는 항암할 때는 아무래도 부작용도 많고 힘들고 입맛이 없기도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 것만 드시지 말고 그냥 본인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서 그냥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사 같은 경우에도 설사를 하게 되면은 그냥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특별히 어떤 음식을 추천하거나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골고루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죠. 네. 오히려 또 이제 항암 치료 중엔 또 그런 게 땡기시고 그런 분들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설사가 심하고 그러면은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인이 유방암 2기인데 박기득님, 지인이 유방암 2기인데 치료 중에 비타민이나 오메가3 같은 영양제를 별도로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런 영양제를 일부러 유방암을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먹는 거는 사실은 별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모든 연구에서 비타민이나 뭐 어떤 영양제 보충제 같은 게 유방암의 뭐 재발을 막거나 생존율을 높인다고 입증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꼭 복용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또 해로울 건 없어요. 그래서 일반 건강을 위해서는 또 드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해요? 다음 얘기하시죠. 저기 코샤킴님. 남편이 1년 전 일기로 100g 절제했어요. 가끔 와인이나 맥주를 한두 잔 마셔서 걱정인데 괜찮은지요? 타목시펜 약만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편분이 같이 보고 계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한두 잔 가끔씩 먹는 거는 오히려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 드시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절주를 하셔야 되고, 그 정도 드시는 걸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끔이라는 게 이제 얼마나 가끔인지 매일일 수도 있잖아요. 매일 네. 가끔으로 하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예,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요, 교수님? 한 달에 한 네, 번. 좀 고민이긴 합니다. 가능하면 많이 네. 안 드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나의 마이님. 저는 아로마신 아피니토 항암제를 먹고 있는데요. 전이가 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이 궁금합니다. 네,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네네네. 이거는 뭐 피해야 할 음식이 특별히 있는 그런 약은 아니고, 그냥 잘 드시면 되겠죠, 그죠? 네, 네, 건강히 드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김민주님이시고, 3중 음성 유방암 치료 체중 조절 때문에 유고비 주사 생각 중인데 괜찮을까요? 사실 이런 살을 빼는 다이어트 주사들이 우리 유방암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특히 호르몬 치료를 할 때 그런 연구대마가 많지는 않지만 저는 맞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삭센다가 유행했을 때도 저는 삭센다 만약에 너무 체중 조절이 안 된다 그러시면 맞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위고비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선 운동을 하고 도저히 살 빠지는 게 안 된다 그러면은 위고비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저도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고비가 살 빼는 네.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어느 정도 당도 떨어뜨리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사용해 보셨나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근감소도 문제잖아요. 이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죠? 네, 그래서 운동을 같이 이제 적절히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만이 심하시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코샤킴님 아까 질문 술을 몇 번 드시냐는 거에 대한 답이신 것 같아요. 일주일에 2-3번 드신다고 해서 조금 많이 드시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조금 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해주시죠. 라이키님, 유방암에 먹는 음식 종류보다 비만이 되지 않게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몸무게를 어느 정도 선으로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BMI라고 하죠. 키에 맞는 몸무게가 사람들마다 다 정해져 있는데 그 BMI에 맞는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기준이 있는데 제가 숫자 25 그 숫자가 있는데 그 자기 키에 맞는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좋고, 대신에 이제 예전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오히려 저체중일 때 유방암 재발률이 올라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암과 싸울 수 있는 면역이 그만큼 떨어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빠지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찌는 것도 안 좋고 딱 자기의 BMI 기준에 맞게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다음 질문은 까망하양님이 유방 치료가 끝난 후에도 오늘 말씀 주셨던 나쁜 음식을 지속적으로 제한해야 하나요? 그렇죠. 치료가 끝났다는 거는 사실 유방암이라는 건 굉장히 장기적인 이제 그 싸움이거든요. 치료는
금방 끝나잖아요. 대부분 뭐 항암 치료를 해도 대부분 이제 6개월 내 끝나는데 그 후에도 이제 재발은 뭐 10년, 20년까지 재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도 이런 그 나쁜 습관, 나쁜 음식은 계속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운동은 계속 열심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인가요? 그럼 오늘 천종호 교수님 강의 네, 많이 수고 많으셨고 뭐 특별히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유방암 환우분들 스트레스도 많고 하실 텐데 그냥 문제없이 잘 치료되리라 생각하고 늘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남은 이제 치료 기간 잘 건강에 완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많이 이제 실생활에 도움이 되실 그럴 말씀 많이 드렸고 사실은 이 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우리나라 이제 환우분들은 생각하시지만 생각만큼 음식이나 뭐 이런 영양제 같은 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치료를 잘 따르시는 게 더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더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